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우리는 피해자인가, 역사의 주체인가? 불은 언제나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1960년 4월, 17살 김주열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습니다.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그 사진 한 장이 전국을 깨웠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총에 맞았습니다. 186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2회의 독재가 학생들의 맨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1960년 4.19 혁명,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이 권력을 무너뜨린 날, 1980년 5월, 광주, 계엄군이 총을 겨눴습니다. 시민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청 앞 광장에서 누군가의 어머니가 주먹밥을 빚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내밀었습니다. 포위된 도시에서, 총성이 울리는 거리에서 그 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총칼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놓지 않은 날. 1987년 6월, 연세대생 이한열이 최루탄의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 사진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도심에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퇴근길에 가방을 든 채로, 양복을 입은 그대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전국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거리로 나왔습니다. 20하루 만에 군사 독재 정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였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국민 전체가 민주주의를 되찾은 날, 2016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매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지팡이를 짚고, 교복을 입고.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왔습니다. 22번.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세계가 보았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헌법 절차 그대로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2017년 촛불혁명, 평화적 시민혁명의 세계적 모범이 된 날,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새벽에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맨몸으로 계엄군 앞으로. 6시간 만에 계엄이 무력화됐습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광장에 응원봉이 켜졌습니다. 촛불 대신 응원봉, K-팝 팬의 응원봉, 야구 팬의 응원봉, 직접 만든 응원봉. 도구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빛의 의미는 1960년의 불꽃과 같았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파면 결정.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23일의 투쟁이 끝났습니다. 2025년 빛의 혁명. 응원봉 빛이 계엄을 막아낸 날.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2017년 촛불혁명. 2025년 빛의 혁명. 도구는 달라졌습니다. 맨주먹에서 주먹밥으로, 최루탄 속 손수건에서 촛불로, 촛불에서 응원봉 빛으로.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것은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겠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역사의 주체다. 우리는 피해자인가, 역사의 주체인가? 오늘 한국 현대사를 다시 쓰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한국사의 얼굴, 피해자 서사의 함정. 대한민국 역사 교육에는 오랫동안 하나의 강력한 서사가 흘러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해자 서사라고 부릅니다. 임진왜란, 일본이 쳐들어왔다. 병자호란, 청나라에 굴복했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겼다. 한국전쟁, 강대국의 대리전이 벌어졌다. 이 서사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강한 외세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었다. 이 이야기가 왜 지배적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이야기만으로 충분한가요? 임진왜란을 다시 본다. 1592년 임진왜란. 우리가 배운 것은 이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었고 선조 임금은 도망쳤고 백성들은 수탈당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곽재우, 홍의 장군이라 불린 남명 조식의 제자, 왕명도 없이 나라의 녹을 받지도 않고 스스로 군사를 모아 싸웠습니다. 함경도 북관대첩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정문부, 진주에서 논개가 선택한 죽음, 이름도 남기지 못한 수천 명의 의병들. 역사학자 한명기는 말합니다. 임진왜란은 국가가 민중을 벌인 전쟁이었지만 동시에 민중이 스스로 국가를 구한 전쟁이기도 했다고.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주체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순신만 기억하고 의병 곽재우를 잊을 때 우리는 영웅에게 역사를 통째로 맡기고 스스로를 구경꾼으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일제강점기 가장 뜨거운 논쟁. 일제강점기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뜨거운 역사입니다. 이 시기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수탈과 저항의 역사. 일본은 토지를 빼앗고 쌀을 가져갔으며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복잡한 근대화의 역사. 같은 시기 경성에는 전차가 달렸고 신문이 발행되었으며 근대학교가 세워졌고 여성들이 처음으로 바깥 세계로 나왔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순이 아닙니다. 둘 다 진실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만 하면 우리는 피해자로만 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만 하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역사학자 윤해동은 말합니다. 일제강점기는 단순히 당한 역사가 아니라 조선인 스스로가 근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생존했는가의 이야기라고. 독립운동가 윤동주와 같은 하늘 아래 친일 문인도 살았고 농촌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낸 민초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피해자 서사는 이 복잡함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을 지울 때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왜 다른 선택을 하는가? 한국전쟁, 강대국의 게임인가? 우리의 비극인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을 설명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이 전쟁을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전쟁 내내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북으로 갈 것인가, 남으로 갈 것인가, 가족을 데려갈 것인가, 혼자 떠날 것인가, 이 마을을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 누군가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강대국의 논리가 거대한 무대를 설정했지만 그 무대 위에서 연기한 것은 총을 든 수많은 조선인들이었습니다. 역사학자 박명림은 말합니다. 한국전쟁은 외부에서 강요된 전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국인들 내부의 이념적 사회적 갈등이 폭발한 내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이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수한 피해자로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전쟁 속에서 우리는 피해자이기도 했고 때로는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전쟁에서 진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60년 4.19 혁명, 학생들이 독재를 무너뜨린 날,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이 선거를 조작했습니다. 그날 밤 경남 마산에서 시민들이 먼저 거리로 나왔습니다. 경찰이 발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떠오른 시신이 발견됩니다. 김주열, 마산상고 1학년, 17살. 이 사진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4월 19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동국대, 중고등학생들까지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계엄군이 발포했습니다. 하루 동안 186명이 사망했습니다. 수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4월 25일, 대학 교수들이 행진했습니다.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했습니다. 12년의 독재가 총칼 없이 무너졌습니다. 학생들의 맨몸으로 이 혁명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4.19 혁명.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제대로 기억합니까? 교과서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를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학생들의 나이. 15, 16, 17, 20. 지금 우리의 아이들과 같은 나이입니다. 그들은 왜 나왔습니까? 두렵지 않았습니까? 당시 서울대생 한 명이 일기에 썼습니다. 두렵다. 그러나 나가지 않으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알면 행해야 한다는 것. 남명조식이 가르쳤고, 곽재우가 실천했고, 전봉준이 죽창으로 증명했고, 3.1 독립운동의 200만이 맨몸으로 보여준 그것. 1960년 4월에 학생들이 그것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4.19 혁명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학생들이 피를 흘려 만든 민주주의가 1년 만에 군화발에 밟혔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잔인함입니다. 그러나 4.19 혁명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씨가 1980년으로, 1987년으로, 2016년으로, 2024년으로 이어졌습니다. 압축 성장의 두 얼굴. 한강의 기적. 세계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불과 3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산업화된 민주주의 국가로 변신했다고. 이것을 설명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박정희 정권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었다. 국가가 경제 개발을 주도했다. 두 번째 이야기.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착취당했다. 농민들이 땅을 잃었다. 민주주의는 압살당했다. 두 이야기 모두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두 이야기 어디에도 잘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공장에 간 경상도 출신 20살 여공. 그녀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오빠의 대학 등록금을 벌고 언젠가 자기 가게를 열겠다는 꿈을 가진 역사의 주체였습니다. 1970년 11월 전태일이 분신하면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항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체로서 자신을 선언한 말입니다. 우리가 압축 성장을 박정희의 업적으로만 보거나 반대로 독재의 죄악으로만 볼 때 전태일의 그 외침은 사라집니다. 수백만 노동자들의 선택과 투쟁이 지워집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그리고 1987년 6월 10일, 1980년 5월 광주,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을 때 사람들은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먹밥을 만들어 나눠주던 아주머니들, 부상자를 업고 달리던 고등학생, 총 들고 장갑차를 막아선 노동자,
이들은 어떤 거대한 이념의 이름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알았고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주체로서의 역사입니다. 1987년 6월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전국을 움직였습니다. 넥타이 부대가 거리에 나왔습니다. 회사원들이 퇴근하고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결국 군사 독재 정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였습니다. 4.19에서 시작된 불씨가 27년 만에 다시 타올랐습니다. 2016년 촛불, 그리고 그 이전의 DNA. 2016년 서울 광화문. 수백만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이끈 것도 아닌데 세계는 이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총 한 발 안 쏘고 헌법 절차대로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역사의 주체로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1960년 4.19의 학생들로부터 1980년 5.18의 광주 시민들로부터 1987년의 넥타이 부대로부터 그 DNA가 흘러 2016년 광화문 광장으로 왔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그리고 빛의 혁명.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까? 집에 숨었습니까? 아닙니다. 수천 명이 새벽에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맨몸으로. 계엄군 앞으로.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막았습니다. 시민들이 철문을 붙잡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에 출석해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선포된 지 2시간 34분 만에 저지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계엄 무력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총을 든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잠옷 위에 코트를 걸치고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실패한 이후 더 큰 물결이 시작됩니다. 12월 14일 여의도에 주최 측 추산 약 200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촛불이었는데 이번에는 K-팝 응원봉이 사용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60년 학생들은 맨주먹이었습니다. 1980년 광주 시민들은 맨몸이었습니다. 1987년에는 최루탄 속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2016년에는 촛불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응원봉이었습니다. 저항의 도구가 시대마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정신은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배후 세력이 있다는 주장에 맞서 우리들의 배후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깃발을 가지고 나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조직이 동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나왔습니다. 학생도, 직장인도, 노인도, 청년도, K-팝 팬도, 야구 팬도, 축구 팬도, 그리고 5.18의 주먹밥이 12.3의 선결제로 이어졌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포위된 시민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던 그 손이 2024년 서울에서 광장의 시위대에게 커피를 미리 결제해 놓은 손이 되었습니다. 4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손의 정신은 같았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계엄 선포부터 파면까지 123일. 총 한 발 쏘지 않고 헌법 절차 그대로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쁨과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그 말 속에 담긴 우리. 그것이 바로 역사의 주체입니다. 역사를 긴 눈으로 보십시오.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항쟁, 2016년, 2017년 촛불혁명, 2024년, 2025년 빛의 혁명. 이 선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보입니다. 피해자 서사의 함정을 넘어 이쯤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 서사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편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외세 때문이야. 이 문제는 누군가 때문이야. 이런 말들이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을 반복할 때 우리는 슬쩍 책임을 회피합니다. 4.19가 왜 위대한가? 그것은 외세를 물리쳐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독재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2024년 빛의 혁명이 왜 놀라운가? 그것은 새벽에 달려온 시민들이 기꺼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피해자의 눈으로만 보면 우리는 언제나 외부의 적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주체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내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것이 진짜 역사 공부입니다. 클로징, 새로운 눈으로 보는 우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국사를 봐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피해를 기억하되 피해자로만 머물지 말자. 임진왜란에서 우리는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민중 스스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수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생존하고 저항하고 살아냈습니다. 4.19에서 우리는 독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맨몸으로 무너뜨렸습니다. 5.18 광주에서 우리는 계엄군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먹밥을 나눴습니다. 2024년 새벽 우리는 비상계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역사를 피해자의 눈으로만 보면 우리는 언제나 외부의 적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주체의 눈으로만 보면 우리는 고통을 외면하게 됩니다. 두 눈이 다 있어야 합니다. 고통을 기억하는 눈,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선택하고 행동했던 우리 자신을 보는 눈. 국회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표결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부터 65년 만에 채택된 대국민 감사문이었습니다. 65년, 4.19의 정신이 2024년에 살아있었습니다. 역사는 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후퇴하고 때로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은 중요한 순간마다 스스로 역사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가능한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DNA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